새벽 3시, 평양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김정은은 홀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죠. 벽시계는 새벽 4시 10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본 수술실 유리창 너머엔 자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지도자,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나라. 그의 불면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균열을 알리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정은의 새벽 행보 뒤에 숨겨진 북한 내부에 필요한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여러분의 작은 손전등입니다. 저는 소피아 베르너입니다. 독일 외교부 소속으로 평양에 파견된 지 벌써 3년째죠. 이 도시는 밤이 되면 정말 고요합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불빛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숙소 창문을 통해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대동강 건너편 평양의료대학병원 쪽이었습니다. 그곳만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모든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양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는 건 거의 없거든요. 전력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하물며 새벽 3시에 저렇게 화나다니. 제 동료 외교관들도 같은 걸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의 장 피에르가 다음날 아침 제게 말했죠. 어젯밤 병원 쪽에서 차량 행렬을 봤다고요. 검은색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움직였답니다. 경호 차량도 여러 대 보였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김정은이 움직인 거라고요. 북한에서 저런 규모의 행렬은 최고 지도자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새벽에 병원으로 갔을까요? 단순한 시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며칠 후 조선중앙TV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김정은이 평양의료대학병원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이었죠. 화면 속 김정은은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수술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병동도 점검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시계였어요. 화면을 멈춰서 자세히 봤죠. 시각이 새벽이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찰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북한을 지켜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들의 선전 영상 하나하나에는 의도가 있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엔 실수를 한 거예요. 시계를 그대로 노출시켜버렸죠. 김정은이 새벽에 병원을 돌아다녔다는 증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잠들어 있을 텐데요. 최고 지도자는 잠을 자지 않고 병원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목격한 광경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빛나던 병원 건물. 새벽 3시의 차량 행렬. 그리고 멈추지 않는 최고 지도자의 발걸음. 뭔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불안 때문일까요? 외교관으로서 저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디테일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정은의 새벽 병원 방문. 이건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어요. 그의 불면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면은 북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나라에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요. 최고 권력자가 잠들지 못한다는 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니까요.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과 정신 상태가 곧 국가의 운명이거든요. 평양의 새벽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켜진 병원의 불빛은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곧 드러날 진실의 신호였던 겁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들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대사관에 모여서 함께 살펴봤죠. 저와 몇몇 동료 외교관들이었어요. 사진 속 김정은은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의료진과 대화하는 모습, 병동 복도를 걷는 장면, 헬기 착륙장을 점검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우리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시각은 새벽 4시 10분.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을 보라고요. 새벽 4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시찰 중이었던 거죠. 영국 대사관의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일정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열성적인 지도자라도 새벽 4시까지 병원을 돌아다니진 않죠.
게다가 시작한 시간은 새벽 3시였을 겁니다. 차량 행렬이 목격된 시각이 그때였으니까요. 최소한 1시간 이상 병원 안을 돌아다닌 셈이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옥상이 보였습니다. 헬기 착륙장이 있는 곳이었죠. 배경에 하늘이 찍혀 있었어요. 아직 어둡지만 동쪽 끝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거의 동이 틀 때까지 병원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밤을 새워가며 병원을 점검한다니요. 보통의 시찰이라면 낮에 하면 되죠. 언론도 촬영하기 좋고요. 선전 효과도 훨씬 크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새벽에 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먼저 의견을 냈어요. 응급 상황이었을 가능성. 김정은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때문에 급히 방문했을 수도 있다고요. 일리 있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개했을까요? 북한은 지도자의 약점을 절대 드러내지 않거든요. 프랑스의 장 피에르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죠. 불면증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잠을 이루지 못해서 새벽에 병원으로 나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되거든요. 새벽에 병원 방문. 1시간 넘게 이어진 집중적인 시찰. 동틀 때까지 멈추지 않은 발걸음. 이건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어요. 잠들지 못한 사람이 뭔가에 집착하듯 움직인 거였죠. 우리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과거 김정은의 공개 활동 기록들을 살펴봤어요. 그러자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심야 시간대의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정리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요. 김정은의 생활 패턴 자체가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 잠들지 못하는 밤들. 그리고 그걸 감추지 못한 채 드러난 사진 한 장. 북한 당국은 아마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계가 그대로 찍힌 걸 말이죠. 그들의 실수였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요. 김정은은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면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죠. 권력자의 불면. 그건 곧 체제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지도자. 멈추지 않는 새벽의 발걸음.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이상 신호들. 북한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외교관들은 그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새벽 4시 10분을 가리키는 시계. 그건 단순한 시각이 아니었어요. 북한 체제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소리였던 겁니다. 2022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양에 있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시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차량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죠. 당 청사 쪽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새벽 2시에 당 청사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라니요. 다음 날 아침 조선중앙TV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전날 밤 정치국 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는 김정은과 당 간부들이 나왔죠. 회의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였습니다. 시각이 선명하게 보였죠. 새벽 2시 30분. 저는 화면을 멈춰서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정치국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 최고 권력기관의 회의가 한밤중에 열린 겁니다. 화면 속 간부들의 표정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된 사람도 있었죠. 어떤 간부는 졸음을 참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달랐습니다. 또렷한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죠. 뭔가에 몰두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아니었거든요. 회의는 보통 낮에 하죠. 업무 시간에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간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니요. 이유가 뭘까요? 긴급한 사안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이라면 밤에도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뉴스 내용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정책 논의였어요.
경제계획과 행정 문제에 관한 회의였죠. 긴급하지 않은 안건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새벽에 했을까요? 답은 하나였어요. 김정은이 잠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깨어있으니 간부들도 깨어있어야 했던 거죠. 최고 지도자의 생활 리듬에 맞춰서 국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외교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스웨덴 대사관의 잉그리드가 말했어요. 이건 체제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간부들이 밤을 새워가며 회의를 한다면요. 낮에는 제대로 일할 수 없겠죠. 피로가 쌓일 겁니다. 판단력도 떨어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린 정책 결정이 제대로 될 리 없어요. 북한 행정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수면 장애 때문에요. 저는 평양에 머물면서 이런 패턴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새벽 회의는 그 이후로도 반복됐어요. 밤늦은 시간에 현지 지도도 잦아졌죠. 김정은의 활동 시간이 점점 밤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북한 관료 한 명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외교 행사에서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간부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요. 언제 소집될지 몰라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밤에도 전화가 올 수 있으니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실감했습니다. 김정은의 불면증이 북한 관료 사회 전체를 잠 못 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한 사람의 수면 장애가 수천 명의 수면 장애로 확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밤샘 회의를 마친 간부들은 낮에도 업무를 봐야 합니다. 휴식 시간이 없어요. 피로가 누적되죠. 실수가 잦아집니다. 정책 판단에 오류가 생겨요. 그 피해는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이 악순환을 지켜보며 안타까웠어요. 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다니요. 새벽 2시의 정치국 회의. 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체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잠들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정은. 그의 불면은 이제 북한 전체의 불면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보고서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대사관으로 전달된 외교 문서였죠. 한국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거든요. 국정원은 명확하게 밝혔어요. 김정은이 심각한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고요. 북한 당국이 해외의 불면증 치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졸피뎀이라는 약물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죠. 미국에서 개발된 수면 유도제입니다. 불면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약이에요. 북한이 이 약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김정은이 실제로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최신 의료 정보를 찾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저는 동료 외교관들과 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네덜란드 대사관의 마르틴이 말했어요. 졸피뎀은 강력한 약물이라고요. 의존성도 있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했죠. 그런 약까지 찾는다는 건 일반적인 불면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깊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정원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해외 의료진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보였어요. 수면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하려 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요청하진 못했지만 우회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요. 이런 움직임은 뭘 말해줄까요? 김정은의 불면증이 북한 내부 의료진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북한 최고의 의사들이 달라붙어도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정보를 찾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김정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어요. 북한 지도자가 외부 의료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니요. 그건 북한 체제로서는 굉장한 약점입니다.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나라에서요. 최고 지도자가 외국 약물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체제 이념과도 모순되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고통은 정말 심각하니까요. 저도 가끔 불면증을 겪습니다. 외교관 생활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하지만 제 경우는 가끔이에요. 김정은은 만성적인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한다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국정원 보고서는 또 다른 정보도 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밤에 술을 많이 마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잠을 청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잠들게 해주죠. 하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러니 더 피곤해지고요. 악순환입니다. 술로 잠들려 하고 약으로 잠들려 하고요. 그런데도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김정은의 불면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고요. 심리적 요인이 큰 거라고 봤습니다. 불안감, 두려움, 압박감,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재자의 불안은 남다릅니다. 주변을 믿을 수 없죠. 언제 배신당할지 모릅니다. 숙청을 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죠. 자신이 한 일들이 마음에 걸리니까요. 김정은은 아마 밤마다 이런 생각들과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들지 못하는 거예요. 졸피뎀 같은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불면. 그건 마음의 병이니까요. 국정원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줬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문제가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요. 잠 못 드는 지도자. 해외 약물 정보를 찾는 최고 권력자. 이건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김정은의 밤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그 고통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평양에서 지내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한 관료들의 생활 패턴이 점점 변하고 있었거든요. 낮에 만나는 관료들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외교 행사에서 만난 한 간부는 회의 중에 졸더라고요. 처음엔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들이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걸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김정은의 생활 패턴 때문이었죠. 그가 밤에 활동하니까 관료들도 밤에 대기해야 했어요. 언제 지시가 내려올지 모르니까요. 전화가 오면 바로 응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요구하면 즉시 준비해야 하고요. 새벽에 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달려가야 해요. 이게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한북한 외교관과 조용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비공식 자리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요즘 간부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요.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낮에는 일반 업무를 봐야 하는데요. 밤에도 대기하고 있어야 하니 수면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간부는 일주일에 제대로 잔 날이 하루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었죠. 그럼 일의 효율성은 어떠냐고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떨어진다고요. 피곤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요. 실수도 잦아지고요. 보고서에 오타가 나오고 수치가 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럼 질책을 받죠. 더 긴장하게 되고요. 악순환이었습니다. 북한 행정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불면증 때문에요. 저는 다른 외교관들과 이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의 로렌이 흥미로운 지적을 했어요. 이건 결국 정책 결정의 질을 떨어뜨린다고요. 맞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장기적 계획보다 단기적 대응에 치우치게 되죠. 창의성도 떨어집니다. 북한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일 수 있어요. 정책 위반자들이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까요. 졸음을 참으며 만든 계획이 제대로 될 리 없죠. 저는 평양 거리를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요. 수면 부족으로 무너지는 행정 시스템. 그게 바로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요. 어느 날 밤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당 청사 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여전히 누군가는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김정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불빛을 보며 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보고 싶지 않을까요? 편안하게 잠들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최고 지도자가 깨어 있으니 자신들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수면은 필수예요. 인간의 기본 욕구죠.
그걸 빼앗긴 채 일한다면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북한 관료 사회가 바로 그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야행성 생활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한 사람의 불면이 수천 명의 불면으로 확산됐어요. 그리고 그 피로는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는 더 나빠지고요. 식량난은 해결되지 않고요. 통제는 더 강화되고요. 모든 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북한 체제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고요. 총이나 폭탄 때문이 아니에요.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뒤틀린 야간 국가 시스템. 그게 북한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은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외교관으로 일하지만 그와 마주칠 일은 없거든요. 하지만 영상과 사진으로는 수없이 봤죠. 조선중앙TV에 자주 나오니까요. 화면 속 김정은은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당당한 걸음걸이, 힘있는 목소리, 모든 걸 장악한 듯한 표정.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뒤에 숨은 진실을요. 그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새벽 병원을 배회하고 있었죠. 이건 자신감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저는 왜 그가 그렇게 불안할까 생각해봤습니다. 권력은 충분히 가졌잖아요. 북한에서 그를 거스를 사람은 없습니다. 군대도 당도 모두 그의 통제 아래 있죠. 그런데 왜 잠들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권력이 클수록 불안도 크니까요. 높은 곳에 오를수록 떨어질 게 무서워지는 법이죠. 김정은은 아마 매일 밤 생각할 겁니다. 누가 나를 배신할까? 내 자리를 노리는 자는 누구일까? 숙청한 사람들의 가족이 복수하려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 병원 방문의 의미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존을 점검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이죠. 김정은은 아마 자신의 건강에 집착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갑자기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 그래서 밤중에 병원을 찾은 겁니다. 의료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거였어요. 이건 건강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강박적인 행동이었죠. 불안장애의 증상이었어요. 저는 북한 내부 의료 체계에 대한 정보도 접했습니다. 김정은이 의료진을 자주 바꾼다는 얘기였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의사조차 의심하는 겁니다. 독사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편집증에 가깝습니다. 모두를 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편히 잠들 수 있겠어요. 김정은의 새벽 행보는 계속됐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다른 곳도 밤에 방문했어요. 군부대를 새벽에 시찰한 적도 있었죠. 공장을 밤에 둘러본 적도 있었고요. 이유는 뭘까요? 갑작스러운 점검으로 통제력을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과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역효과를 냈습니다. 간부들은 더 긴장했고요. 실수를 숨기려 들었죠. 솔직한 보고보다는 좋은 말만 올리게 됐어요. 김정은은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만 듣게 된 겁니다. 이게 독재자의 딜레마예요. 공포로 통치하면 진실을 듣기 어려워집니다. 모두가 원하는 말만 하니까요. 그러니 판단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정책도 현실과 맞지 않게 되고요. 저는 이 악순환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김정은 스스로가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거든요. 불안 때문에 통제를 강화하고요. 통제가 강해질수록 진실에서 멀어지고요. 진실을 모르니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새벽의 제왕처럼 보였어요. 밤에도 국가를 통치하는 강력한 지도자.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의 통치자였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고독한 권력자. 모두를 의심하는 외로운 독재자. 새벽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 저는 때때로 그를 동정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가 저지른 일들을 정당화할 순 없죠. 하지만 인간으로서 보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편히 잠들지 못하는 삶이라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권력을 얻은 대가가 이렇게 가혹한 거죠. 김정은의 새벽 행보는 계속될 겁니다. 그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요. 그리고 북한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요. 그는 계속 잠들지 못할 거예요.
새벽의 제왕이자 불안의 통치자로 남을 겁니다. 평양의 밤은 고요합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불빛이 거의 없죠. 어둠이 도시를 뒤덮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간부들. 그들은 밤새 깨어 있어요. 회의하고 보고하고 대기하죠.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불면증이 만들어낸 풍경이에요. 저는 평양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걸 목격했죠. 새벽의 차량 행렬, 밤늦게까지 켜진 당 청사의 불빛, 피곤에 지친 관료들의 얼굴.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요. 김정은의 수면 장애가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가 잠들지 못하니 간부들도 잠들지 못했죠. 간부들이 피곤하니 정책이 엉망이 됐고요. 정책이 잘못되니 경제가 무너졌어요. 경제가 나빠지니 주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니 통제가 강화됐죠. 통제가 강해지니 김정은은 더 불안해졌어요. 불안해지니 더 잠들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었어요. 저는 이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들지 못하는 나라라고요. 지도자도 잠들지 못하고요. 간부들도 잠들지 못하고요. 주민들도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죠. 북한 전체가 거대한 불면증에 걸린 겁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숙소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의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너무 맑아서 은하수까지 보였죠. 불빛 공해가 없으니 별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슬펐어요. 전기가 없어서 하늘은 아름다운데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김정은은 깨어 있을 겁니다. 서류를 보거나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잠들지 못해 뒤척이고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간부들도 깨어 있을 거예요. 언제 전화가 올지 몰라 긴장하고 있겠죠. 이게 북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화려한 열병식 뒤에 숨은 진실이에요. 강력해 보이는 군사력 이면의 실상이죠. 이 나라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총이나 폭탄 때문이 아니에요.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피로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불안 때문이죠. 저는 곧 평양을 떠날 겁니다. 임기가 끝나가거든요. 독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특히 새벽 3시의 병원 불빛. 그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한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의 정신 상태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권력의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김정은이 언젠가 편히 잠들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가 안고 있는 것들이 너무 무겁니까요?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언젠가 편히 잠들 수 있을까요?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의 밤은 깊어가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깨어 있을 겁니다. 회의실 책상 앞에 앉아서요. 서류 더미와 씨름하면서요. 전화기를 옆에 두고 긴장하면서요. 이게 북한의 밤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나라의 풍경이에요. 새벽이 오면 붉은 해가 뜰 겁니다. 대동강을 비추고 평양 거리를 밝힐 거예요. 하지만 그 빛이 진짜 희망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여전히 잠들지 못하는 한요. 이 나라는 계속 어둠 속을 헤맬 테니까요. 지도자의 불면. 그게 곧 체제의 한계입니다. 한 사람이 잠들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잠들지 못해요. 북한은 지금 그 상태입니다. 깨어있지만 깨어나지 못한 나라. 불빛은 없지만 불안은 가득한 나라. 잠들지 못하는 나라. 저 소피아 베르너는 이곳을 떠나지만요.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김정은이 잠들 때까지요. 북한이 진짜로 깨어날 때까지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지금의 방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하니까요. 나라도 쉬어야 하니까요. 평양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그들도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